네, 안녕하세요. 이번 문법은 을레요. 이제 2급 정도에 나오는 문법이죠. 을레요를 가지고 쓴 교환입니다. 을레요를 활용해서 의향이나 의지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 네, 학습 목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핵심 내용과 교사 발화 이렇게 구분해서 글자체랑 음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해서 쓴 거 적절합니다. 저번보다는 지난 시간, 요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시간, 지난 시간. 자, 그 다음에 보면 선생님은 지금 편하게 쉬고 싶어요. 그냥 집에 갈래요. 선생님은 지금 목이 말라요. 저는 사이다 마실래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가 이 간접 인용인데 아직 이 단계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조금 어색하지만 무슨 말 했어요? 요 정도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 바꾸고요. 그래서 을레요를 한다라고 했고, 자, 요런 것들 직접적으로 안 줘도 돼요. 만약에 이제 정말 준다면 나타내요 이런 말까지 빼고 그냥 의지, 의향 요 정도만 딱 주세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게 이렇게 또 슬라이드에 큼지막하게 나와.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줄이고 예문들 위주로 눈에 좀 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법은 연역적으로 문법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딱 어떤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문이나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국어 수업에는 가르칩니다. 네, 이런 말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김치를 먹을래요. 이렇게 예문이 한 두세 개 정도 넣으라고 했는데 잘 넣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서 을래요의 의미를 설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김치 먹고 싶어요. 저는 김치를 먹을래요. 자, 이 상황에서 을래요가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마시고 싶어요. 저는 콜라 마실래요. 지금 요 맥락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 보고 싶어요. 영화관에 갈래요. 이것만 가지고 을래요가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 그냥 고 싶어요랑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고 싶어요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을래요와 그렇다면 을거예요의 차이는 뭘까요? 요런 을래요와 을거예요의 차이는 일단 을거예요는 질문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말해도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번 주말에 뭐 이사를 할 거예요. 서울에 갈 거예요. 근데 을레오는 누가 묻지 않으면 저는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래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 거예요는 모든 상황에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을레오는 항상 누군가가 물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어떤 선택하거나 어떤 의지, 의향을 나타낼 때 이럴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할 때에는 항상 여기 앞에 을레오는 이렇게 어떤 질문이 하나 추가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김밥 먹을래요? 라면 먹을래요? 그러면 저는 김밥 먹을래요. 뭐 커피 마실래요? 주스 마실래요? 그러면 저는 주스 마실래요. 이런 식으로. 영화관에 갈래요? 집에서 뭐 영화 볼래요? 뭐 이러면 저는 영화관에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을 알려줘야지 을 거예요와 일단 직관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문법의 의미 설명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조합 형태를 설명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슬라이드가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돼요. 예문과 상황이 이제 그림과 같이, 여기는 그림이 빠졌는데, 여기에도 그림이 좀 더 들어가면 좋고요. 그림과 같이 이제 좀 추가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뭐 할래요? 대답하는, 이런 식으로 빈칸에 대답하는, 이런 어떤 슬라이드가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을레오 같은 경우에는 의향이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질문에서, 평서문에서는 의지, 의향을 나타내죠. 의문문에서는 제안을 나타내요. 그죠? 아니면 의향을 묻는 거예요. 그죠? 김밥 먹을래? 비빔밥 먹을래? 뭐 이런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의향을 묻고 의향을 대답하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문만 그냥 줄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을 거예요랑 구분이 안 되니까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이런 연습하는 활동 이런 것들도 상황을 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받침 있을 때는 을래요. 받침 없을 때는 레요예요. 그러면 가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여기가 가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레요 이런 것까지 하나 더 주세요. 그 다음에 가하고 레요 이렇게 색깔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뭐 먹다 먹 을래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색깔만 이렇게 구분했는데 여기에도 빨간색으로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제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빨간색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형되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 밑에 이제 뭐 가다는 갈래요, 먹다는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이 아니라 요 정도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문장으로 주기보다는 이렇게 단순히 단어하고 목표 문법을 조합하는 요 정도로 형태에 대한 이 제시하는 단계가 슬라이드가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장보다는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연습은 뭐 이렇게 그냥 읽다 하다 여기는 두 개만 줬는데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만 주기보다는 좀 여러 개지 뭐 대여섯 개 정도 단어를 골고루 줘야 돼. 골고루 줄 때는 받침 유무에 따른 것도 줘야 되지만 여기 받침 있고 없는 걸 줬죠. 근데 이 하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조합을 설명할 때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동사일 경우에는 어떤 문법에 따라서 아예 다르게 변형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빼고 받침 있고 없는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하다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받침 유무, 받침이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할 게 뭐냐면 불규칙 같은 것도 여기 만약에 이 문법을 배우기 전에 배운 불규칙이 있으면 불규칙도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불규칙, 뭐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넣되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로 이렇게 만들 때 보통 워크북에 보면 이제 웬만한 교재에서는 워크북에 이런 것들을 넣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다, 레요 하면 여기 이제 빈칸 채우기, 갈래요, 먹다, 뭐 읽다 이런 식으로 채우기 돼 있어요. 그냥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뒤에 또 어떤 게 있을까 봤더니 네, 이것도 슬라이드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앞에 있는 이거랑 결국에 같은 거잖아요. 그죠? 한 슬라이드 만들면 돼요. 이게 이렇게 클 필요 없죠.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얘까지 한 슬라이드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워크북에 있는 그 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얻다가 이 수준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예문에 사용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교재에서 기출되는 그 교재에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예비교원들이 또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업 시간에 제시하는 단어나 표현들이 학습자의 수준보다 너무 어렵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교재에 나온 단어들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문법 앞에 배운 단어들은 무조건 써도 되겠죠. 그래서 얻다 요거 한번 수준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문장 만들라 하는 거는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을레요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패턴 드릴이에요. 이거보다는 워크북에 이제 뭐 대화 질문에 대답하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여기는 사실 을레요의 의미를 몰라도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에 을레요 붙이면 되는 거라서 의미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보다는 이 워크북에 있는 좀 의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습 문제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문장을 만드는 이제 연습인데, 자,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을 거예요와 을래요의 차이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을 거예요는 그냥 그 누군가가 질문하지 않아도 의향을 묻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야. 뭐 일기 쓸 때에도 나는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 것이다. 나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기 쓸 때 나는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래요.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항상 대화 속에서 이 구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그 문법의 쓰임을 잘 알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이 활동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수업이 끝나면 무엇을 할 거예요? 이것은 뭐 둘 중에 선택한다든지 어떤 의향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거는 그냥 을 거예요로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예요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어떤 맥락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을레요가 활동하기가 참 애매할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의향을 묻는 이런 것들이니까 뭘 할 거예요? 이건 되게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지금 식당에 왔는 상황이라면 뭘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갈비 먹을 거예요. 갈비 먹을래요. 치킨 먹을래요. 뭐 갈비탕 먹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김치찌개 먹을래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하나 이야기해 본다든지, 뭐 영화관에 와서 여러 가지 영화 중에서 이거 볼래요? 뭐 이런다든지 이런 상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거예요? 무엇을 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 을레요의 쓰임을 연습하는 것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활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상황에서 묻고 말한다든지, 영화관에서 묻고 말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의 의향,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연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활동을. 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